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이번 동시선거부터는 회칙 개정에 의거해 학생의 대표자와 함께 단위별 대의원도 선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학년도) 대표자 동시선거 제43대 총학생회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2024학년도) 간호학과 대표자 선거 관련 후보자들이 각각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동시선거부터는 회칙 개정에 의거해 학생의 대표자와 함께 단위별 대의원도 선출합니다. 과 대의원이란 각 학과를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모든 학과에서 동일하게 한 명씩만을 선출하는 의원입니다.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의원 선거에는 이전부터 대의원 활동을 하던 인사들도 대거 출마했습니다. 또한 아태물리학부는 독립학부가 아닌 경영대에 소속된 하나의 학과로 간주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배정됐습니다. 동시선거는 오는 11월 18일 토요일에 사전투표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학년도 대표자 동시선거 제43대 총학생회 후보자가 사퇴하였습니다. 조원희 정 후보자와 박진응 부후보자가 서면으로 자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선거 시행세 측에 따라 사퇴서가 접수됐습니다. 사퇴 이유에 대한 개재권은 후보자에게 있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단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총학생회 선거는 후보자 없음으로 비대위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총학생회 부후보자로 출마했던 박진응 후보자는 다중전공 정보 공개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학년도 간호학과 대표자 선거 관련 후보자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제27대 간호학과 대표자 선거 기호 1번은 온라인 선거운동 시 대표자 미허가로 주의 1회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27대 간호학과 대표자 선거 기호 2번은 온라인 선거운동글 공유했을 초과로 주의 3회를 받았습니다. 한편 1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위반 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중선위의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3) 동계 및 2024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참여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 예정의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12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현장 실습 학점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며 현장 실습 기간 중 오프라인 수업은 병행이 불가합니다. 실습 지원비는 지급 기준에 따라 교비는 최저임금의 75% 이상, IPP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협약하였습니다. 현장 실습 온라인 시스템에 순차적으로 기간 내 연계 과정을 업데이트 중이며 기간별 모집 사항이 상이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44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국가우수 장학금 한 학기 지원 장학생 선발에 대해 안내합니다. 인문사회계열 및 예술체육계열 우수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재 양성을 선발 목적으로 합니다. 장학 유형별 선발 인원 및 선발 기준이 상이하나 인문사회 예술체육학부 3, 4학년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했으며 정규학점이 4.5 만점에 3.5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생, 부분 등록생, 타 장학금 정액 장학생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 바랍니다. 장학금은 2023학년도 2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해주며 장학금 신청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7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9시부터 2023년 11월 27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마감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 포함의 신청기간 내에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속 첨부 매뉴얼을 참조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 근로기간 신청과 장학생 선발은 2024년 2월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447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강윤서였습니다. 벌써 날이 추워진 요즘, 몸이 찌뿌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게을러지죠. 하지만 부지런하게 기다려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첫눈, 크리스마스, 그리고 겨울 간식들까지. 아직 기말고사도 보지 않았지만 벌써 놀러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날씨는 춥지만 활기차게 움직여 여행을 가는 건 좋죠. 또 놀러가지 않아도 추운 날에 따뜻한 방 안에서 간식을 먹으며 누워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겨울에 쌓일 추억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내봐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독일의 철학자 엘리네크는 이런 말을 남겼죠. 그만큼 법은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원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에 나아보니 법에 맞는 행동인지 헷갈리는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이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법률 이야기. 어떤 것을 지켜야 하며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똑부러지게 알려드릴게요. 알면 슬기로워지는 시간.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똑똑 법률사무소.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강윤서의 법률사무소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한 지난 을에서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도착한 을에서도 저작권에 관련된 을에서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죠. 대표적으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저작 인격권은 명예나 인격과 같은 정신적 부분에 대해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했습니다. 또한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보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죠. 저번 을에서는 침해당한 사례였지만 이번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을에서도 함께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수강하는 수업은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발표를 잘 하기 위해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학점을 얻고 싶어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해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저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아, 그러셨군요. 저작물을 학교 발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나 비평, 연구하기 위해서 또는 교육을 위해서라면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공표된 저작물이란 방송이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공승에게 공개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저작물이 공표, 즉 알려져 있는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저작 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 언급했던 것처럼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한 인용이어야 한다는 점, 의뢰자분의 상황은 교육을 위한 인용이죠. 상업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용 목적에 맞지 않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자분은 교육을 위한 인용이며 이를 상업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죠. 알맞은 목적으로 정당하게 인용했기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터넷 이미지를 사용하여 궁금하셨을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번 의뢰서를 통해 해결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과 관련해 많은 부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미지와 비슷한 폰트는 어떨까요?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들며 많이 이용하는 폰트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러한 폰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폰트와 폰트 프로그램, 같은 말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폰트는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고 폰트 파일은 디지털화해서 화면에 표시하거나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둘은 다르게 본답니다. 이때에도 교육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겠죠. 이렇게 저작물의 이용 목적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 이름이나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해당 작가는 A라는 제목의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웹툰 작가는 자신의 만화와 동일한 제목의 웹툰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작품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때 웹툰 작가는 제목이 같다는 이유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만화의 주제가 사상이나 감정을 표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 영화 제목은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주 들어본 단어이지만 헷갈려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법률 용어를 살펴보는 시간, 똑똑이 법서. 이번 페이지의 단어들은요, 바로 합의와 협의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두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합의와 협의. 비슷하게 생긴 만큼 두 단어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뜻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합의는 상호 의견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동의를 했을 때 합의했다고 하죠. 반면 협의는 단순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을 의미해요. 즉 서로 오고 간 이야기가 있다면 협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둘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합의는 모두 동의를 해야 합의했다고 하지만 협의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하더라도 오고 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협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이에 반대했다면 이는 합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합의가 아닌 협의에 해당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도 저작권과 관련된 의뢰서를 읽어보았는데요. 인터넷 이미지나 폰트를 사용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저작물의 종류나 용도에 대해 생각해 보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적재에 사랑한대 들으며 법률사무소 영업 종료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대 나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 제작의 박민정, 보도의 배한비, 기술의 김태은, 진행의 강윤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한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도전하는 용기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